네, 반갑습니다. 주식 리더입니다. 우리 증시가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락을 하는 가운데 바닥권에서 수급이 활성화되는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바이오주들인데요. 방송 중에서도 많이 말씀드리긴 했습니다. 이 바이오주들, 특히 이 셀트리온 그리고 신풍제약, 요 두 종목을 필두로 해가지고 바이오주의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특히 어저께는 이제 탈모, 그리고 오늘은 치매 관련주 해가지고 상한가가 하루 걸러 하나씩 나오고 있죠. 이렇게 바이오 내에 섹터별로 물량이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 차트를 쭉 훑어보다가 차트도 괜찮고 재료도 괜찮은데 생각보다 많이 안 간 종목이 있어서, 원래는 뭐 2연상 3연상 가야 되는데 한 번밖에 안 갔더라고요. 그런 종목이 있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카톡방 아직 입장 안 하신 분 계시면은 제가 고정 댓글에 카톡방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참여해 주시고요. 자,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생각해 보면은 바이러스가 우리 몸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몸으로 침투하더라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항체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이렇게 생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럴 경우에 우리 몸에서는 이런 모양의 이런 모양의 항체를 생성을 해서 미리 바이러스를 묶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몸에 안착하지 못하도록 하도록 이런 식으로 면역 반응을 하기도 합니다. 요게 이제 항원 항체 반응이라고 불러요. 항체는 보통 우리가 이미 한번 경험을 했던 바이러스들에 주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기억세포라는 곳이 있고요. 기억세포에서 이런 바이러스가 있었지, 이런 항원이 있었지 하고 기억을 해뒀다가 다음에 똑같은 항원이 들어왔을 때 항체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미처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바이러스들이 들어오게 되면요, 이 항체를 그제서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하겠죠. 자, 이런 항체를 만들지 못했어요. 만들지 못해서 얘가 이제 우리 몸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바이러스를 복제를 하기도 하고요. 또 좀 변형을 시켜서 우리 몸을 아프게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킬러 세포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킬러 T세포라는 건데요. 이 T세포들이 항원을 공격을 하게 되죠. 근데 이 킬러 T세포들이 한계점이 있어요. 암 같은 존재죠. 암이 있으면은, 암세포는 변장의 귀재입니다. 우리 면역체계에서 암세포를 우리의 일반적인 세포와 같은 세포로 인식을 하기도 하고요. 암세포 자체에서 T세포를 비활성화시키는 화학신호를 보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이 면역체계가 교란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도 치료하지 못하는 암세포들이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T세포는 암세포를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인지를 하더라도 일부 암세포만 공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암세포를 없애는 데는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T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는 것은 행운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암은 우리가 불치병으로 여겨왔어요. 그 해답이 서서히 윤곽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유틸렉스라는 기업에서 이 T세포를 교육시킬 방법을 고안을 한 겁니다. 이 환자로부터 T세포를 추출을 하게 돼요. 근데 이 T세포 중에서 암에 반응을 하는 T세포만 추출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T세포들을 배양을 시킵니다. 이 배양된 T세포들은 암에 반응을 하겠죠. 이렇게 배양을 시킨 다음에 환자한테 다시 투입을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은 T세포들이 환자 몸으로 들어가서 암 조직만 다이렉트로 공격을 하게 되죠. 이런 기술로 이제 유틸렉스는 FDA로부터 이제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게 됩니다. 다시 한번 유틸렉스의 기술을 정리를 해드리면, 암에 반응하는 T세포를 배양을 해서 환자 몸에 투입시켜서 암세포를 다이렉트로 공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희귀의약품의 지정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드렸고, 7월에 신청을 했고 2개월 만에 승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올해 초에 세포 림프종 환자가 완전 관해에 도달했다고 밝힌 바도 있고요. 이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희귀 난치성 질환에 대해서 치료제 개발 허가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되고요. 임상 보조금이라든지 신속 심사, 그리고 임상 이상 이후에는 조건부 판매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혜택이 제공되는 게 희귀의약품 지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아직 유틸렉스는 임상 1상에 진입한 단계라는 점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오히려 이 임상 1상밖에 안 됐다는 게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앞으로 주가가 얼마나 더 무궁무진하게 성장을 할까를 생각을 해봤을 땐 갈 길이 한참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일상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그 기대감이 반영이 많이 됐죠. 네, 바닥권에서부터 얼마나 올라온지 모르겠어요. 엄청 많이 올라왔습니다. 상한가도 2번이나 기록을 했고요. 그 밖에 급등도 굉장히 많이 보여줬습니다. 1상 성공하고 뭐 2상, 3상에 돌입하면은 저는 유틸렉스는 나중에 2배, 3배 정도는 우스울 정도로 정고점 37,000원 찍히는데요. 44,000원까지 찍히네요. 요 정도 우스울 정도로 더 큰 상승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릴 거예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지만 지금 요즘 장 안 좋은데도 이 친구는 역행을 하고 있잖아요. 어저께도 상한가 나왔고 오늘도 상한가 근처 주가 상태에서 잘 유지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뭐 진입을 하셔서 좀 길게 가지고 가실 분들은 뭐 진짜로 뭐 5배 웃으면서 말하지만 진짜로 5배, 6배까지도 먹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뭐 다만 10,000원 아니면 13,000원 정도에 파시더라도 수익을 충분히 볼 수 있을 정도의 주가 위치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이렇게 유틸렉스라는 종목을 소개를 드리고요. 기술적으로 봐도 현재 보세요. 자, 최근에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진행을 하면서 차트가 조금 망가지긴 했는데 잘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역헤드앤 숄더 차트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 어깨 2개 나왔죠? 머리 나왔습니다. 헤드앤숄더 차트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이 이후에는 하락이 있어요. 근데 이게 뒤집어진 거죠? 뒤집어졌습니다. 뒤집어졌으니까 앞으로는 상승 쪽의 방향을 더 많이 두면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차트를 좀 당겨서 가까이서 보더라도 이렇게 상한가가 나온 다음에 조정을 받았죠. 조정을 충분히 받고 다시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상승의 신호탄을 알린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렇게 N자형 파동을 그리는 과정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 가까이 볼까요? 어제 오늘 그린 캔들을 보면은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중요한 저항 라인을 다 돌파를 해줬습니다. 21선, 61선에 막혀 있었죠. 그 부분을 돌파를 해줬고요. 그리고 오늘 다시 갭상승하면서 조금 상승을 보여주면서 자, 120선까지 돌파를 해주고 살짝 장 따라서 조정을 받아주는 모습, 매우 건강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고, 오늘 캔들만 하더라도 21선, 5일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꼬리 달고 말아 올려주는 모습까지 확인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차트를 뭐 크게 보나 단기적으로 보나 매우 괜찮은 차트라고 볼 수 있고, 주가 상태도 고점 대비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거의 80%, 100%까지 빠져 있는 상태인데 주가 상태도 굉장히 매력적이죠. 재료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 회사에 기대할 수 있는 바가 저는 굉장히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해서 뭐 지금은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돼서 그러니까 난치병 대상으로만 이제 당분간은 쓰이겠지만 앞으로는 암 치료에도 1등 공신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락장을 이겨낼 종목으로 유틸렉스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더 많은 종목을 받고 싶고 저와 함께 뭐 주식 공부도 하고요, 소통도 하고 싶다 하시면은 카카오톡방 무료로 운영하고 있어요. 무료 카카오톡방 입장하셔서 저와 재밌게 한번 주식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